급하게 5만 원이 필요한데 누군가 바로 빌려줄 테니까 대신 7만 원을 갚아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들이 SNS에 대리 입금이란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말만 다르지 고리대금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대리 입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SNS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 입금이란 일종의 개인 간의 금전 대여 행위인데요. 네. 민법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거래되는 금액은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아주 소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금리의 소액 대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 검색창에 키워드로 대리 입금 또는 그 줄임말인 델입 이런 말을 입력을 하면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올린 글과 그리고 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올린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올린 글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네. 이런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요청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상호 간에 연락을 해서 개인 간 거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경제력이 부족한 10대에서 20대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10대, 20대가 대상이라면 더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보통 대리입금에서 이자를 수고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고비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할 때 3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3만 원이요? 네, 현행 이자 제한법상으로 최고 이자는 연 24%로서 그렇죠. 만일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 1년 기준으로 2만 4천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대리입금에서는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대가로 거의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내에 30에서 40% 정도의 아주 고액의 기본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연 단위로 따지면 그 이자율이 훨씬 더 불어나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 건데 아까 나온 화면에 보니까 지각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자 외에 연체료도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융권의 대출을 할 때도 돈을 갚아야 되는 날 상환을 하지 못하면 연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죠. 대리입금에서도 이 연체료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체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네. 거의 하루에 10,000원 가까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것을 거의 매일 받습니다.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로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옛날에 있었던 일수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업, 심하게 얘기하면 사채나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는 것, 이게 사실 불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네. 대부업에 해당이 되는데 네. 대부업은 반드시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렇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자 제한법상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불법인데 이용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도 요구하는 대로 주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급히 소액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고객들이 많은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유들을 살펴보니까 뭐 아이돌 팬클럽의 굿즈 상품을 당일날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야 한다거나 이런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금 자체도 크지 않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0대, 20대의 입장에서는 급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설명하는 거 듣기에는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긴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이유로 돈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돈을 떼일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10대, 20대들이 뭐 담보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입금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의 이자를 수고비로 받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체료를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이제 지급 기일을 넘길 경우에 계속 받는 것. 네. 마지막으로는 개인
개인정보입니다. 지금 이 대리입금은 뭐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대신에 그렇게 이제 개인정보를 아주 철저하게 받는데요. 예, 그 채무자의 어떤 인적 사항으로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외에도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번호까지 받아내고 나중에 지급을 안 했을 때 돈이 들어올 곳에 대한 인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바로 불법 추심의 용도로 이용된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지난 1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3명이 그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막 발로 차고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를 불법적으로 계속 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검찰에까지 송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집에 찾아가서 이른바 채권 추심을 한 거잖아요. 이런 행위는 현재 등록된 대부업자들도 못하도록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면서 이런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채권 추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합의로 어떤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소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정도는 합의에 따르면 괜찮지만 부모님이나 그 친척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등을 이제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겠군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대리입금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불법인데도 돈을 빌린 사람이 꼭 갚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 불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최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원금과 이자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렇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또 민사 소액 대여금 청구를 통해서 소송을 당해서 판결 원리금에 대해서는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정 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는 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